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서해안 지역에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32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솔릭은 모레 새벽 전남 여수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하겠습니다. 전북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인 목요일 오후까지 이틀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서해상에는 5에서 8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시설물과 농작물 침수 등 태풍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습니다. 손꼽아 기다렸지만 상봉 기회를 얻지 못한 실향민들은 애끓는 마음과 함께 TV로 상봉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85살 김창섭 할아버지의 눈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일사후퇴 때 누님과 형수들을 북녘 땅에 두고 온 김창섭 할아버지. 3년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번에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6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시도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막내라 형수 밑에서만 자랐어요. 또 우리 누님이 하면 큰 누님이 하면 고향에서 못 나오시고 그래서 항상 보고 싶지. 언니 4명과 헤어져 전쟁통에 혈혈단신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던 주순옥 씨. 당시 17살 소녀의 얼굴엔 무심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 식구 친척 없은 게 나 애토린 게 부럽지 뭐 안 부럽다고는 못하지 뭐. 전북에서는 986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신청했지만 한 명도 상봉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실향민들의 꿈은 단 하나, 살아생전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것뿐입니다. 빨리 통일되는 게 제일 소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빨리 통일돼서 고향 가면 하다 못 가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혈육을 다시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68년을 기다려온 실향민들은 고향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술에 취한 20대가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늦은 밤에 1.5km나 뒤쫓아가 저지른 범행인데요.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학원 수업을 마친 여고생 2명이 집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뒤따르던 한 남자가 거리에서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재빨리 이들을 쫓아갑니다. 화면 속 남자는 전주의 한 상점 종업원 24살 문모 씨. 문 씨는 두 여고생이 헤어질 때까지 1.5km를 뒤쫓아간 뒤 17살 A양이 혼자 남자 갑자기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A양이 살던 아파트 입구에서였습니다. 범행 직후 문 씨는 A양이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오자 이 빗달길을 통해 개울을 건넌 뒤 자신의 집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나서 자다 깨서 그 창문을 열고 이제 봤죠. 봤더니 그 아가씨가 그 천변을 내다보고 막 감을 지르고 저기더라고요.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범행 이틀 만에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왜 1.5km나 따라가셨어요? 황당하게도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닮은 모습을 보니까 또한 술에 취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분노를 느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적벽들을 주워가지고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아직도 주요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이전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수급 연령 연장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장소는 본사가 있는 전주가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제도 발전에 관계된 부분과 이제 3대 거대기금 중에 하나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기금 운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지난달에 열린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공청회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도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요 회의를 서울에서 열어 껍데기 이전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방안으로.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복지부나 연금공단의 수뇌부들이 서울 중심의 어떤 그런 한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한 해 300여 개 거래기관에서 3만 6천여 명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회의를 계속 서울에서 연다면 이전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여야가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거 푸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북은 탄소와 농생명 산업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의 규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3개입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지역 특구 특례법 등입니다.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지역혁신 특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동시에 재정과 세제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들 3개 법안을 국회에서 병합심사해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안이 처리되면 탄소와 농생명 산업의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탄소산업 기업은 입주가 허용되고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의 기존 입주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살 수 있는 길 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라든지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3당의 합의에도 법안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세부 내용을 두고는 3당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3당 합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시가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수월성 교육 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쓰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우수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운영하는 교육 사업에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아카데미 교육사업. 수도권 입시학원에 위탁해 일주일에 이틀간 수능 입시 과목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성적이 높거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지난 10년간 군산 지역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세금을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한다는 형평성 논란과 효과가 적다는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제는 좀 교육 정책의 방향을 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보편적 교육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해야 될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사실상 사교육 사업은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실과 장수, 순창 등은 지자체가 교육법인을 설립해 집합 특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형식은 다르지만 소수 학생들을 위한 수능 특강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대입 전형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자체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과 중심에서 비교과 중심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다양하고 풍요로운 교육 인프라가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이런 인프라를 좀 더 다양하게 구축한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보편적 평등 교육을 추구해보겠다는 군산시의 시도가 다른 시군의 교육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조선시대 산성으로 알려진 남원 교룡산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과 집수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마이산 김치가 첫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남원 교룡산성 부문지와 군기고터 주변에서 통일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집수시설과 토기 등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유적 발굴팀은 조선시대의 산성으로 알려진 남원 교룡산성이 통일 신라시대부터 호남 지역을 지킨 중요 산성으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굴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교룡산성의 그 역사와 그 연역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저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426주기를 맞은 완주 웅치전투 추모식이 임진왜란 때 전투가 치열했던 소양면 신촌리 웅치전적비에서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순국으로 왜군의 전주성 진입을 저지해 국가 수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진안군 마이산 김치가 중국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을 위해 선적된 마이산 김치는 3가지 종류의 7톤으로 북경 한식 세계와 북경 협의회에 납품됩니다. 순창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많게는 80%까지 비용을 지원해 지금까지 5,100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을 몰래 매립하는 등 불법으로 처리하는 농가가 있다는 JTB 보도와 관련해 전라도가 시군에 폐사 가축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폐사한 가축을 처리업체를 통해 매립하고 보험사에서 처리 비용을 받고 있는 만큼 보험사와 업체를 통해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 시기가 다음 달에서 10월로 한 달 연기됐습니다. 전라도는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과 직원 채용 절차가 늦어져 공사 출범 시기가 다음 달 중순에서 10월 초순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세계본부 정원 80명으로 출범하며 개발이 덜 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그리고 관광 레저용지 매립과 분양을 주도하게 됩니다. 지난 1월 신청서가 반려됐던 고창 등 한국의 갯벌 4곳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재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갯벌의 상세 지도와 통합관리체계 등의 보완을 마침에 따라 한국의 갯벌을 내년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20년에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JTB 전주방송이 어제 장수 팔공산에 DTV 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장수 일부 지역의 난시청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전주방송이 팔공산 DTV 중계소에서 시험 발사한 전파는 출력 20W로 가정에서는 6-1번 채널로 전주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방송의 팔공산 DTV 중계소가 설치됨으로써 장수읍, 산서면, 백운면의 난시청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